도끼는 잊어도 나무는 잊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다. 많은 나무를 찍은 도끼는 어떤 나무를 찍었는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도끼에게 날카롭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나무는 그 아픔을 영영 기억한다는 뜻이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대방에게 격없는 무례를 저지르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했던 행동과 말을 기억하지도 못하지만 그런 무례한 사람에게 당한 사람들은 그 상처를 영영 기억하며 아파한다. 참다 못해 상대방에게 내가 받은 상처를 드러낸다 한들 그 상대방의 반응은 뻔하다.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더한 것도 당했어. 너무 속 좁은 거 아니야? 무례한 사람들에게 이해를 바랐을 뿐인데 상처를 치료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랐을 뿐인데 그것조차 해주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제는 마음을 달리 먹어야 한다. 무례한 이가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고생을 알아줄 거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태도에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대처해야 한다. 이 정도 티를 냈으니 다음에는 안 그러겠지. 내가 오해한 것일 수도 있으니 기다렸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말해야지라며 혼자 그 상처를 감내하고 견딜 필요가 없다. 격이 없는 무례함에는 전에 없던 단호함으로 대처해야 하며 상대방과의 관계가 나빠질 거라는 두려움에 아무 행동도 취하지 못할 바에는 관계를 정리하더라도 나 자신을 지키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확실한 액션을 취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높은 확률로 나를 아무렇지 않게 취급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 1. 만만한가?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게 만든다. 예전에 이런 친구가 있었다. 그때 당시에는 친해서 친구들끼리도 많이 보곤 했었는데 그 친구는 대화를 할 때마다 내가 무언가를 얘기하면 항상 말을 자르거나 너 그거 잘 못하잖아. 너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라며 나를 부족한 사람 취급했다. 둘이 같이 있을 때 그랬으면 나도 반박을 했을 텐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런 행동을 하니 화내기도 애매하고 속으로만 쌓아두게 됐다. 그렇게 쌓아두고 말을 하지 않으니 계속해서 그런 행동이 심해졌고 선을 넘어 결국 그 친구를 손절하게 됐다. 나를 아무렇지 않게 취급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는 것이다. 결코 당신이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다. 피해의식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에 입각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만만한 것이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넌 내 아래고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일단 너보단 잘 알아라는 이상한 마인드를 갖고 있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과 계속 시간을 보내면 나만 힘들고 짜증이 난다. 괜히 처음부터 갑, 을이 형성된 것만 같고 좀 괜찮아졌나 싶다가도 다시금 저런 말투로 짜증을 유도한다. 2. 화내면 예민한 사람 취급하는데 똑같이 대해주면 정색한다. 야,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냥 장난이잖아. 매번 자신이 선을 3개 넘었으면서 내가 응당 화낼 만한 행동이나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면 예민한 사람 취급하는 인간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정작 본인이 한 말이나 행동의 10%만 돌려줘도 불같이 화를 내거나 정색을 한다. 야,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건 아니지 않냐? 자신이 한 행동이나 말의 잘못은 1도 생각 안 하고 상대방에게만 친절과 관용과 배려를 바란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아, 이게 당연한가? 내가 잘못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신이 잘못한 건 단 하나도 없다. 그저 그 사람이 이상한 것이다.
자신의 태산과 같은 잘못은 티끌로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은 걸로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티끌 같은 잘못은 태산같이 여기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나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이다. 3. 다른 사람한테 하는 행동과 나에게 하는 행동이 다르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은 정말 친절하고 세상 좋은 사람인데 나에게는 세상 엄격하고 무례한 사람들이 있다. 누군가의 진짜 인성을 보려면 그의 오래된 친구라거나 부모님에게 하는 행동을 보라라는 명언이 있듯 결국 자신이 정말 편하게 생각하고 오랜 기간 봐온 사람에게 하는 행동들이 그 사람의 진짜 인성을 보여준다.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나에게는 완전히 다른 행동과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높은 확률로 당신을 아무렇지 않은 사람 취급하는 것이다. 이처럼 나를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할 필요 없다. 그것만 없으면 이것만 안 하면 괜찮은데 라며 일말의 아쉬움과 가능성을 남겨둘 필요도 없다. 과감하게 잘라내고 내 감정을 우선 보호하자. 나를 존중해주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에도 모자란 인생이다. 못된 이들은 못되게 대해줘야 더 이상 못 가본다. 무례한 사람에게 2번 이상 당하면 그건 자신이 바보다. 누군가가 계속 선 넘는 행동을 하고 무례를 아무렇지 않게 저질러도 잘 타이르면 괜찮아지겠지. 다음엔 안 그러겠지라며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건 굉장한 착각이다. 무례한 사람들은 나의 배려나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취급하며 한번 무례를 저질렀을 때 상대가 넘어가면 다음에는 안 해야지 내가 너무했어가 아니라 어라 이 정도도 받아주네? 좀 더 해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한다. 경우도 없고 정도도 없는 사람들을 애써 이해해주거나 배려하지 마라. 그건 무엇보다 내 정신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 못된 이들은 자기가 못된 줄 모른다. 못된 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본인이 못됐다는 걸 모른다는 것이다. 내로남불이 오랜 기간 살면서 인생에 고착화됐기에 선 넘는 무례를 저지르고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라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후벼 파는 못된 말을 해놓고도 난 그래도 솔직하게 다 얘기하잖아.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라며 본인을 정당화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한번 된통 당하고 나면 그 얼얼함이 최소 일주일은 간다. 아무리 이 사람들에게 너 진짜 못됐다라고 말한다 한들 결코 그 사람들은 자가 검열을 하거나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되려 이 정도 갖고 뭐라고 하면 너 각박한 세상 어떻게 살래라며 핀잔을 주거나 다 너를 위해서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 거잖아 섭섭하네라고 도리어 사과를 바랄 것이다. 그들의 부탁을 굳이 들어줄 필요가 없다. 못된 이들의 부탁을 굳이 들어주지 마라. 못된 이들에게서 이용당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들의 부탁을 무리하게라도 들어준 사람들이다. 못된 이들은 부담스러운 부탁도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 정도는 우리 사이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며 상대방에게 은근하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며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때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 이들은 이런 방면에서 이미 도가 텄기에 내가 부탁을 들어준다 한들 결코 고마워하거나 감사해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더 부담스럽고 힘든 부탁을 아무렇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내 기준에서 아니다 싶은 부탁이면 단호하게 거절해라. 그 부탁 안 들어줬다고 그 사람 인생이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섭섭함을 느끼거나 관계를 끊으려는 사람이라면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제든 끊어질 사이였다고 생각하면 된다.
못된 사람이 못되게 말했을 때는 더 못되게 말해라. 더 못되게 행동해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도 사람다운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야, 너 살 많이 쪘네. 굴러다니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근데 얼굴 박살난 거보단 나은데 라고 하거나, 야, 너 그것밖에 못 벌어서 어디에 쓰냐? 라고 한다면, 돈 많아도 성격 개차반이라 돈같이 쓸 사람도 없는 것보단, 그래도 지금이 낫지라는 식으로 아무렇지 않게 돌려줘라. 더 예쁜 말, 더 좋은 행동은 인간다운 사람에게나 하는 것이지. 이런 사람들에게 휴머니즘을 바랄 필요도 해줄 필요도 없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속담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다. 잘 배운 사람이 무례한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이유. 주변을 보면 무례한 사람들을 한순간에 무기력하게 만드는 굉장히 잘 배운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무례한 사람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잘 배운 사람들은 무례한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첫마디가 너 아직도 이렇게 입고 다니냐? 아저씨 같아라고 한다거나 취업 준비 언제까지 할 건데라며 취업에 도움 줄 것도 아니면서 내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그런 무례한 사람들. 겉으로는 걱정해주는 척, 위해주는 척 보인다.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올드한 이미지를 줄 것 같아. 내가 패션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야. 나는 솔직하잖아. 아직 취업 준비하는 건 너 나이 때는 사실 좀 아니지. 부모님 생각도 해야지라는 식의 걱정을 표방하는 무례를 저질러. 반응을 하기도 애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무례한 사람들의 내면은 굉장히 다르다. 무례한 사람들은 자신이 평가하는 위치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의존하게 하여 자신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자신을 떠받들어 주길 원하고 신봉하게 하길 원한다. 그러나 잘 배운 사람들은 결코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거나 무례한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들은 애초에 못 배운 무례한 사람들의 평가 따위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례한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진짜 좀 올드한가? 아저씨 같은가? 이제 그만 노력할 때 된 건가라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괴로워하지 않고 지 인생이나 열심히 살지라고 생각하고 치워버린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왜 이런 말을 하지라며 의미를 되뇌는 게 아니라 그딴 말에 대해 생각하며 내 정신 건강 망칠 바에 편하게 쉬는 편이 낫다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냥 그런 말을 했을 때 알겠어라고 하면서 무례함을 이어나갈 여지를 원천 차단해버린다. 이들은 자신의 무례가 무시로 돌아올 때 한순간에 무기력해진다. 둘째, 분노를 측은함으로 바꿔버린다. 친구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씩씩거리며 나를 찾아온 적이 있다. 6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친구였는데 예비 남편의 예물시계 브랜드를 갑자기 어떤 지인이 물어서 말해줬더니 예물시계로는 좀 급이 떨어지는 브랜드 아닌가요? 좀 더 주고 좋은 거 사시지라는 식으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 상황에서 그 친구는 아무 말도 못했던 자신에게 큰 분노와 짜증이 났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분하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나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냥 측은하게 생각해줘라. 축하해줘도 모자란데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자신 안에 큰 결핍이 있을 거야. 얼마나 불쌍하냐. 그렇게 굳이 시계 브랜드 갖고 남 기분 망치려고 애쓰는 사람이 분명 자신의 인생이 보잘것없으니 남의 인생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거 아니겠어. 너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 분노라는 감정을 측은함으로 바꿔버리면 진짜 아무 생각 안 들걸? 그렇게 친구한테 말해주니 친구도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고 도리어 기분이 좋아졌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이처럼 무례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는 무관심이다. 이들은 사람들의 괴로움을 먹고 자라나는 기괴한 동물과도 같다. 자신의 반응에 상대방이 괴로워하면 거기서 희열을 느끼고 더 커지는 것이다. 그러니 절대 먹이를 줄 필요가 없다. 철저하게 무시하고 불쌍하게 여겨주면 된다. 이 두 가지 태도만 견지하더라도 무례한 사람에게 훨씬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필요한 모든 것이 자기 안에 있음을 알고 자기를 변화시키려 한다. 그래서 누구에게 화낼 일도 없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남들이 자신에게 친절하기를 기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낸다. 바람결에 던진 먼지가 자신에게 돌아오듯 불행은 불행을 저지른 이에게 돌아온다. 착한데 만만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 관계를 맺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 바보같이 착해서 상대방에게 이용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례하고 예의가 없어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평을 받는 것도 아닌 예의 바르고 친절하지만 자기 할 일은 확실히 하고 자기의 선을 지키는 그런 강단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1. 강강약약.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전여비는 다큐멘터리 감독이다. 그녀는 드라마에서 전형적인 강강약약의 캐릭터로 나오는데 자신의 소꿉친구들에게는 한없이 다정하고 편안한 친구지만 드라마에서 갑질을 하는 CF 감독 손석구에게는 더 큰 소리를 내며 손석구의 말문을 막히게 한다. 약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다정하지만 강한 사람에게는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녀는 드라마를 보는 많은 사람들을 대리만족시켜줬다. 이처럼 전여빈 같은 인물들을 인간관계에서도 볼 수 있다. 착한데 만만하지 않은 사람은 평소에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데 무례한 사람은 귀신같이 구분한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잘 봐서 남과 본인에게 피해줄 사람은 확실히 구분하고 그들에게 싫은 소리를 해야 할 땐 누구보다 정확하게 목소리를 낸다. 그렇기에 남들이 쉽게 대하지 않고 존중해준다. 2. 적당한 마이웨이. 내 인생 마이웨이라고 하며 겉으로는 자유를 표방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인간들이 있다. 예를 들면 음악을 한답시고 층간소음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집에서 시끄럽게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른다거나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할게라며 담배를 피는데 흡연구역이 아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핀다거나 자신은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며 사람들 많은 밀집 지역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돌아다닌다거나 하는 행위다. 이건 마이웨이라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것과 같다. 하지만 착한데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적당한 마이웨이를 지킨다. 이들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과 미래를 멋지게 만들어 나가며 주변 사람이나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도 않는다. 이들은 남들이 설령 자신의 인생에 대해 안 좋은 소리를 하더라도 크게 마음을 쓰지 않고 훌훌 털어낸다. 그리고 남들의 평가에 자신을 맞추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잘 지내는 편이다. 3. 똑 부러진다. 착한데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유부단하지 않고 자기 주관이 확실해서 의사결정이 정말 빠르다. 예전에 같이 카페에 갔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실지 아이스 카페 라떼를 마실지로 5분 동안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다. 같이 카페에 간 사람들을 모두 불편하게 하는 유형이었다.
우유부단하고 결정 장애인 사람들은 남들을 답답하게 하고 짜증나게 한다. 참다 못해 대신 결정을 내려주면 아니, 그건 좀 별로라며 거부하고 그렇다고 더 나은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라 말 그대로 답이 없다. 하지만 착한데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정을 질질 끌지 않고 남들을 답답하게 하지 않아. 똑 부러진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그리고 결단력 있게 행동하기 때문에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 4. 자존감이 높다. 친절하지만 본인만의 기준이 있다는 것은 내면이 단단하다는 거고 그 말인즉슨 결국 자존감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특징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겸손하지만 결코 비굴하지 않고 예의 바르지만 결코 무례를 참고 넘기지 않는 그런 단단함은 스스로에 대한 자기 확신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이런 높은 자존감을 기반으로 부드럽지만 강한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즉, 만만하지 않다는 것은 자기 확신과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방향성이 확실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남들의 평가나 의견으로 모든 걸 이해하려 한다. 남들이 생각하는 내 모습이 돼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다. 나도 예전에 자존감이 낮아 내 기준을 가지고 나를 위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기준 없이 남들의 눈치를 살피며 남들이 하라는 대로 행동했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그건 내 삶이 아니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삶에 불과했다. 나조차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이 과연 올바른 삶일까라는 생각을 하며 자존감을 높이고 나다움을 찾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고 그렇게 스스로를 단련한 결과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을 형성하게 됐다. 확실하게 스스로를 믿고 본인만의 기준을 가진 사람을 무시하거나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앞에 설명한 4가지의 특징을 잘 활용해 삶에 적용한다면 인생이 훨씬 더 편해질 것이다. 오늘 영상으로 한 가지를 배우셨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는 건 어떠신가요?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도 같이 공유해 주세요. 소중한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